자, 지난 시간에 이제 뭐 유전자, 유전 정보 흐름 이런 거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우리가 말았는데, 자,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세포 안에 핵이 있잖아요. 핵, 그지? 그 핵 속에 DNA가 이렇게 두 가닥으로 된 DNA가 이렇게 들어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그 DNA 가운데에는 염기라고 하는 애들이 이렇게 쭉 있어가지고 염기들끼리 이렇게 마주보면서 결합하고 있다. 그지? 그리고 그때 그 염기가 어떤 순서로 달려 있는지, 이걸 우리가 염기 서열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염기 서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이거 좀 크게, 잠깐만.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채팅 확인할 테니까 혹시 선생님 설명하는 게 이해가 안 되면은 말로 해도 되고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시 좀 크게 그릴게. 그래서 세포 핵 속에 이렇게 이제 DNA가 이렇게 두 가닥이 있단 말이야. 조금 더 크게. 두 가닥이 이렇게 이제 있거든. 그럼 그 두 가닥 안쪽으로는 이렇게 염기라고 하는 애들이 마주 보면서 이렇게 결합하고 있다 그랬어. 자, DNA에 쓰이는 염기는 선생님이 A, G, C, T 그래가지고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라고 하는 염기가 4개가 있다 그랬어요. 염기 4개가. 근데 얘네들이 이제 서로 마주 보면서 결합을 할 때 정해진 애들하고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데닌이란 염기는 타이민하고만 결합할 수 있고, 구아닌이란 염기는 사이토신하고만 결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염기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T, A, C, G, G, A, 뭐 T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자 이거지. 염기들이 쭉 있어. 자, 요 순서는 생물마다 다 달라. 다 다르고 다 정해져 있어. 사람의 경우도 어떤 염기가, 자, 그래서 염기들이 이제 쭉 이렇게 이제 매달려 있거든. 이거 염기 서열이라고 한다 그랬고, 이 염기 서열은 뭐 생물마다 다 다르다. 사람의 경우도 이게 다 밝혀져 있다 이거지.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으면 이 맞은편에도 염기가 쭉 있는데 이 얘랑은 서로 이렇게 결합하는 애들이 정해져 있는 애들이 서로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타이민이 있으면 여기는 아데닌, 그 다음에 여기 아데닌이 있으면 타이민,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 서로 이제 결합할 수 있는 애들 맞은편에 이렇게 딱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내가 그때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 염기 서열 안에 유전 정보라는 게 저장이 돼 있는데, 그 유전 정보라는 게 결국 아미노산에 대한 정보다. 아미노산을 어떤 애를 몇 개를 결합시켜서 단백질을 만들 것이냐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거라 그랬어. 근데 이 아미노산이 단백질을 만드는 데 쓴 아미노산이 20종류가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아미노산을 이 염기들 안에 아미노산 정보가 어떻게 들어있냐면 암호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유전 암호라고 한다 그랬어. 유전 암호는 요렇게 염기 3개가 짝을 이뤄서 그게 하나의 암호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그래서 요걸 우리가 트리플릿 코드, 이렇게 트리플릿 코드 또는 3염기 조합. 아마 너희 이제 교과서에는 3염기 조합이라고 나올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염기 3개가 짝을 이뤄서 암호를 하나 만들고, 그 암호 하나가 예를 들어 어떤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미노산이다 그러면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염기 3개가 쭉 이런 식으로 염기 3개씩 유전 암호가 이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염기가 4개인데 그 중에 3개를 이용해서 암호를 만들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암호가 총 64종류라 그랬어. 근데 아미노산, 그러니까 암호 하나당 아미노산 하나를 가리키는 건데, 암호가
아미노산 20종류보다 아모는 64개 훨씬 많으니까 여러 개의 아모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가리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지난 시간에 아마 여기까지 얘기했을 거죠. 여기까지.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이 아모를 나중에 해독하면은 얘가 가리킨 아미노산이 있단 말이지. 그럼 또 얘 아모가 가리키는 걸 해독하면 또 얘가 가리킨 아미노산이 있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순서대로 이제 아미노산들이 쭉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염기 서열이라는 게 일종의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설계도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 그런데 이 DNA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포의 핵 속에 들어있다. 세포 핵 속에 이렇게 핵 속에 들어있어요. 요 부분이 지금 이렇게 핵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제 아미노산들을 결합을 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단백질을 만드는 곳은 리보솜이라 그래가지고 핵 바깥에 있어. 바깥에. 그러면은 얘가 일종의 설계도라 그랬잖아. 그때도 얘기했지만 설계도를 가지고 일로 가서 단백질을 이제 만들 수도 있겠지. 근데 얘가 원본이 딱 하나가 있기 때문에 가져가서 만들다가 원본 잘못되면 이제 더 이상 못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본은 냅두는 거야. 여기다 원본은 냅두고 이 원본의 복사본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여기 가져가서 만드는 거야.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복사본이라고 표현했던 게 RNA라고 하는 애, RNA. 그래서 이렇게 두 가닥이 원래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거든. 그러면 일단은 그리고 이제 이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에만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다고 그랬어. 그럼 만약에 지금 이 그림에서 요 가닥에 그래서 요 부분에 지금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다고 하면 이제 요 부분을 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이제 복사라는 표현을 쓰진 않고 전사라는 표현을 써. 그래서 이 두 가닥이 결합이 돼 있던 게 일단 일시적으로 풀려요. 이렇게 풀려. 풀렸다고 합시다. 이렇게 이제 풀려. 그러면 그 풀린 사이에 있잖아. 우리가 앞서 배웠던 RNA의 뉴클레오타이드 있지? 그 RNA를 만드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하나씩 오는 거야. 근데 자, RNA는 염기가 똑같이 A,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까지는 똑같고 유라실이라는 염기가 있다 그래서 유라실이라는 염기. RNA 뉴클레오타이드에는 그럼 이때도 똑같아. 아데닌은 타이민 아니면 타이민이 없으면 유라실하고만 결합하는 거야.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타이민이 있잖아. 그럼 이제 여기 이제 RNA가 만들어지는 거라 그랬어. RNA가. 그러면 이제 타이민이 있으면 타이민은 무조건 아데닌하고만 할 수 있으니까 아데닌이라는 염기를 가지고 있는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오는 거야. 그리고 그 밑에는 아데닌이 있으니까 근데 RNA에는 유라실이 있잖아. 그러면 아데닌하고 결합할 수 있는 유라실이란 염기를 가진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와서 서로 이렇게 결합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결합해 가는 거야. 똑같아.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뉴클레오타이드가 쭉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RNA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쭈르르르 결합해서 RNA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쪽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가 요 RNA로 복사가 된 셈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전사. 복사라는 말은 이제 내가 너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복사라고 한 거고 실제로는 전사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DNA의 유전 정보가 RNA에 전사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복사본이 하나 만들어졌잖아. 다 만들어지면 또 얘네가 이제 만들어질 땐 결합하다가 만들어지면 풀려. 풀려서 이 RNA가 이렇게 이제 핵을 빠져나오는 거야. 여기 핵에 구멍이 나 있거든. 이 핵공이라는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RNA가 빠져나와. RNA가 이렇게 쭉 빠져나왔어. 자, 빠져나왔다고 할게. 이렇게 쭉 빠져나온 거야. 그러면 이 리보솜이라는 애가 있잖아. 여기 와서 척척 이렇게 붙는 거야. 철커덕. 그러면 자, 요 녀석이 이제 만들어질 때는 결합했다가 다 만들어지면 풀려서 이렇게 빠져나왔지. 자, 그럼 여기 이제 요 순서대로 써볼게. A, U, G 이런 식으로 이제 염기 서열을 갖는 RNA가 이제 빠져나온 거라고 이렇게 빠져나온 거야.
자, 그럼 이때 전사가 됐어. 전사가 됐는데 우리가 이 DNA에서 이렇게 염기 3개가 하나의 암호라 그랬잖아. 근데 그거를 복사를 했더니 이렇게 3개가 결국 하나의 암호가 되는 거거든. 근데 TAC가 AUG라는 암호는 서로 다른 암호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왜냐면 U는 RNA만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염기 3개가 똑같이 암호이긴 한데 DNA에서 염기 3개는 트리플릿 코드라고 부르고 그게 전사가 돼서 만들어진 요 RNA의 요 암호, 요렇게 요것도 3개씩이 암호야. 근데 요 암호는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코돈이라고 부르는 거야. 코돈. 코돈. 자, 그래서 나중에 뭐 숙제를 하거나 공부할 때 DNA의 유전 암호가 뭐냐라고 하면은 트리플릿 코드 또는 3염기 조합이라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럼 그게 전사돼서 만들어진 RNA의 유전 암호는 뭡니까? 그러면 코돈이라고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트리플릿 코드가 64종류였으면 코돈도 마찬가지 몇 종류야? 64종류가 있는 거야. 그래서 DNA의 유전 정보가 전사되면서 유전 암호가 바뀌는 거야. 코돈이라는 암호로. 그럼 어쨌든 이제 그게 빠져나왔지. 빠져나오면 아까 얘기한 대로 리보솜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여기 와서 리보솜이 방금 내가 이렇게 그렸지만 2덩어리로 돼 있거든. 큰 덩어리, 작은 덩어리가 있는데 걔네가 촥하덕 와서 붙는 거야. 이렇게 붙어. 이런 식으로 붙어. 붙어서 이거 조그맣게 그려볼게. 이렇게. 그래서 자, A, U, G, 뭐 C, C, 뭐 저기 있는 순서대로. 그 다음에 여기 임의로 한번 써볼게. 그러면은 뭐 U, 뭐 A, A 뭐 이렇게 돼 있고 치자고. 그러면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리보솜이라는 애가 이렇게 와서 철커덕 붙는단 말이야. 이렇게 큰 덩어리, 작은 덩어리. 그래서 뭐 요런 식으로 요거까지는 내가 얘기 안 하겠지만 이렇게 자리가 있어. 코돈이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는 자리가 있거든. 어쨌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리보솜이라는 애가 이렇게 와서 붙는 거야. 그러면 어쨌든 얘가 됐건 얘가 이거 암호잖아, 암호. 그럼 이 암호가 가리키는 아미노산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해독을 해야지, 해독. 그래서 리보솜이 와서 딱 달라붙은 다음에 리보솜이 우리 마치 그 레일 위에, 철길 위에 기차가 쭉 지나가듯이 리보솜이 쭈르르르르르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면서 요 암호들이 뭔지를 해독하는 거야, 해독.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번역이라고 합니다. 번역. 번역. 번역이라고 해, 번역. 여기다 쓸게. 번역. 이 코돈이라고 하는 암호가 가리키는 아미노산이 뭔지를 해독하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한다. 그래서 번역은 리보솜이라는 곳에서 일어난다. 이제 이렇게 일단 기억해두면 되겠다, 이 말이야. 그지? 그러면은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각각의 코돈들이 의미하는 아미노산이 있거든. 이거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어. 다 외울 수는 없는데 뒤에 보면 이제 그 코돈표라는 게 나와 있어. 코돈표라는 게 나와 있어서 그 거기 뭐 끝에 보면 뭐 UUU, UUC, UUA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표 큰 거 넣어놓은 거 있거든. 그게 이제 코돈표라고 하는 거야. 그럼 봐봐. 리보솜이 가면서 이제 번역을 한다 치자 이거. 그런데 여기 지금 내 일부분만 그려서 그렇지 염기들이 이게 쭈르르르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아까 그때도 얘기했지만 유전 정보가 이 전체 염기가 쭉 있으면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부분 안 들어있는 부분이 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번역하는 게 아니라 번역이 딱 시작되는 곳이 정해져 있어. 그러면 이 코돈이라는 걸로 따졌을 때 여기 지금 선생님이 AUG라고 써놨지. 그래서 요거를 게시 코돈이라고 하거든. 리보솜이 쭉 따라가다가 AUG라는 염기 3개가 나오면 그때부터 번역을 하는 거야. 그걸 그래서 우리가 게시 코돈이라고 불러. 게시 코돈. 이 옆에다 쓸게. 게시 코돈. 리보솜이 RNA 따라가면서 번역을 하는데 이 앞에도 염기들이 쭉 있을 거 아니야. 쭉 있을 거고 이 뒤에도 쭉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따라가다가 AUG라는 코돈이 나오면 그때부터 번역하는 거야.
그래서 요 AUG라고 하는 염기 3개로 이루어진 얘를 게시 코돈이라고 하는 거야. AUG. 이때 게시라는 거지. 이때부터 번역하면 된다 이거야. 근데 이 AUG라고 하는 게시 코돈은 너희 표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해라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요 AUG라는 코돈은 아미노산 중에 메사이오닌이라는 또 아미노산을 가리키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리보솜이 AUG부터 번역을 시작하는데 얘를 번역해 보니까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을 가리키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을 이렇게 갖고 오는 애가 있어. 자, 참고로 요 RNA는 유전 정보가 이제 복사가 돼서 리보솜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전 정보를 전달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 RNA를 mRNA라고 불러. 그러면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이 코돈을 번역했을 때 그 코돈이 가리킨 아미노산을 갖고 오는 애가 있거든, 이렇게. 그래서 얘는 갖고 오는 RNA가 있어. 그 tRNA라고 불러. tRNA. 그래서 AUG가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을 가리키는 거잖아. 그러면 tRNA가 메사이오닌 하나 이렇게 갖고 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얘를 번역하겠지. CCU라는 코돈을 번역하면 니네 거기 코돈표 한번 봐봐. CCU는 프롤린이라는 아미노산이거든. 그러면 프롤린이라는 또 아미노산을 tRNA가 갖고 오는 거야. 갖고 와서 메사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 옆에다 이렇게 결합시켜 주는 거야.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번역이 돼서 가거든. 그럼 또 번역을 무한정할 수는 없어요. 염기가 되게 길잖아. 또 번역이 끝나는 곳이 있어. 끝나는 곳이. 자, 우리 그 번역이 끝나는 곳을 뭐라고 하냐면 종결 코돈이다 이렇게 얘기해. 종결 코돈. 말 그대로 종결 끝내라 이거지. 근데 얘는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UAA라는 염기 3개가 한 쌍이잖아. 이제 한 세트잖아. UAG, UGA 이런 식으로. 으악 뭐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하는데 요 3개. 그래서 쭉 번역을 해서 가다가 얘네 셋 중에 하나가 나오면 번역이 끝나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 선생님 써놓은 거 보면은 얘 번역했더니 메사이오닌이고 얘 번역했더니 프롤린이야. 그 다음에 또 이제 얘를 번역했더니 UAA가 나왔으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종결 코돈이잖아. 그럼 번역이 끝나는 거야. 근데 얘는 말 그대로 번역이 끝나는 그 앞에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얘 갖고 오고 얘 갖고 와서 결합시켰잖아. 그럼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놈을 갖고 오려고 봤더니 종결 코돈이면 그냥 끝나는 거야. 결합된 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염기로 따지면 그 종결 코돈 앞에 염기까지만 아미노산이 결합하게 되는 거야. 아미노산이.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아미노산 2개가 결합하고 끝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더라 이거야. 다 정해져 있더라. 그래서 리보솜. 그래서 코돈이 64종류라 그랬잖아. 다 외울 필요는 없어. 어차피 표가 주어지니까. 근데 요거는 알고 있는 게 좋다 이거. 요 4개는 외우고 있어야 돼. 코돈 중에 게시 코돈이라는 건 AUG, UAA, UAG, UGA는 종결 코돈이구나. 요 4개는 꼭 기억을 해둬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게시 코돈은 이 시작하라는 의미이면서 메사이오닌이란 또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그러나 종결 코돈은 말 그대로 그냥 그 앞에서 끝나버리는 거다.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서 그 코돈 순서대로 아미노산들이 결합하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그 단백질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형질이 발현되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전체 과정, 뭐 전사라는 게 일어나고 번역이라는 게 일어나서 아미노산을 결합시키고 그 결과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해요. 생명. 여기 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지울게 일단. 이 전체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거 쓰면 이렇게 돼. 핵 속에 DNA가 있다 그래서. 그지? 그러면 그 DNA에 염기가 이렇게 달려있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두 가닥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닥에만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어서 그 유전 정보를 복사를 해준다. 근데 복사라는 표현을 안 쓰고 뭐라고 한다고? 전사. 그럼 그렇게 전사돼서 생긴 RNA는 핵을 빠져나가서 리보솜이라는 놈하고 결합을 한다. 그래서 그 리보솜으로 유전 정보를 전달한다는 의미로 mRNA라고 표현하거든. mRNA. 메신저라는 뜻이야. 메신저. 그러면 그 mRNA가 어쨌든 이제 리보솜으로 간 거잖아. 그지? 리보솜으로. 그럼 그 리보솜하고 결합한 거지. 그럼 그 리보솜이 레일 따라서 기차가 쭉 가듯이 가면서 RNA의 코돈이라는 걸 번역한다. 그렇지. 번역. 그지? 번역. 그 번역해서 그 코돈 순서들, 코돈들이 가리키는 아미노산들을 순서대로 결합시켜서 단백질을 만든다. 단백질을 만든다. 그래서 그거대로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그것 때문에 어떤 나한테 특징들, 형질이라는 게 발현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체 과정. 근데 여기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자, DNA가 너희 그 중학교 3학년 때 세포 분열 배운 사람들 있겠지? 세포 분열 하기 전에 지랑 똑같은 거 하나 더 만들기도 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써놔, 이렇게. DNA가 자기 자신을 또 복제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 때는 이 과정이 일어나는. 그래서 이 전체 과정을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한다 이거지. 요거는 꼭 외우고 있어. 그러니까 그걸 지금 그림으로 선생님이 표현한 거야. 쭉. 요거.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시험이나 이런 데서 많이 물어보는 게 그러면 요 장소를 물어봐. 그럼 요 전사라고 하는 게 어디서 일어납니까? 요즘 그림 그려놨지. DNA 유전 정보는 핵 안에서 전사가 되는 거야. 핵 속에서. 장소는 핵 속. 그 다음에 번역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RNA가 빠져나가서 핵 바깥이지. 우리가 세포에서 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세포질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좀 리보솜 또는 세포질이다 이렇게 얘기해. 세포질. 장소도 꼭 기억해놔야 돼요. 이거. 그래서 전사는 어디서 일어나냐? 핵 속에서. 그 다음에 번역은 세포질 또는 정확하게 리보솜이다 이거지. 이 장소도 기억을 해야 되고 나중에 지금은 더 얘기하면 너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요 정도만 얘기하는데 뭐 나중에 가면 이제 얘네들이 뭐 결합하는 순서 뭐 이런 거 다 얘기해야 돼. 그럼 얘기한 김에 뭐 이제 이 과정은 생명 중심 원리라 그랬어. 그지? 생명 중심 원리라고 했는데 그럼 얘기한 김에 요거는 하나 더 얘기해 볼게. 아까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DNA가 이렇게 두 가닥이 있어. 자, 여기다 선생님 따로 그릴게. 요렇게 이제 핵 속에 자, 요렇게 이제 DNA가 두 가닥이 있다고 할게. 두 가닥이. 그래서 이제 여기 요렇게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이걸 이렇게 눕혀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염기가 이런 식으로 쭉 있어. 그래서 여기 만약에 이제 T, A, C, A, A, 뭐 G, C, G, A, T, T, A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얘네 두 가닥은 그때 이제 이거 상보적 결합이라고 한다 그랬지? 여기는 A, T, G, 그 다음에 뭐야? T, T, C. 좀 더 밑에 그릴게. 미안해. 얘랑 얘랑 마주보면서 A, T, G, T, T, C, G, C는 G, G는 C 이런 식으로 A는 T, A, A T 원래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죠? 이 두 가닥이 이렇게 이제 꼬여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제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에만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어. 그럼 만약에
이 위에 거하고 아래 거 중에서 위에 가닥에 만약에 유전 정보가 여기에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는 거라고 해보자 이거야. 그럼 이제 전사가 될 때 얘네가 이렇게 결합하고 있다가 풀리면서 그 유전 정보가 저장된 요 놈이 전사가 되는 거거든. 그럼 전사가 될 때 RNA가 만들어진다 그랬잖아, 선생님. RNA가, 그지? 요렇게 두 개가 지금 DNA인 건데 여기에 만약에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는 거야. 그럼 얘네가 풀리면서 얘랑 상보적으로 마찬가지로 결합해. 그럼 T면 여기가 A지. A면 RNA는 T가 없기 때문에 A에는 T나 U랑 결합하는 거야. 그러면 여긴 U, G, 이제 U, C, G, C, U, A, U 이렇게 되거든. 이런 식의 염기들이 쭉 와서 결합해가지고 RNA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나중에 얘가 빠져나가는 거죠. 그럼 그때 지금 위에 거가 전사돼서 RNA가 생겼잖아. 그럼 그 원본, 전사되는 원본, 즉 유전 정보가 두 가닥 중에서 이 위에 거,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는 애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주형 가닥이라고 해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나중에 학교 가면 이거 어차피 배워. 주형 가닥이라. 유전 정보가 저장된 원본.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이면 저장됐다 그랬지. 그래서 그 주형 가닥이 전사돼서 RNA가 만들어지는 거야. 아까 이제 이게 mRNA. 그럼 밑에 놈 그냥 있는 거야, 그냥 있는 거야. 얘는 유전 정보가 저장이 안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가닥이 길기가 쭉 있으면 뭐 유전 정보가 여러 개가 군데군데 여러 개가 저장돼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여기가, 어떤 부분은 여기에, 어떤 부분은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저장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만약에 위에 거가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으면 그걸 주형 가닥이라고 하고 주형 가닥이 전사돼서 mRNA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다 이거야. 근데 이거 아마 책에 없을 거기 때문에 이거 책에 좀 써놓을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지? 그러면 이때 밑에 놈은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는 거잖아. 그러면 원래 두 가닥 중에 아래 가닥에는 유전 정보가 저장이 안 돼 있거든. 그럼 그 놈은 뭐라 부르냐면 암호 가닥이라고 불러. 암호 가닥. 자, 왜 암호 가닥인지 잘 봐봐. 그러면 얘가 전사돼서 얘가 만들어졌거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mRNA랑 유전 정보 저장 안 되는 밑에 가닥이랑 비교를 해봐. AA, GG, 그러니까 UT. 쭉 보면은 RNA는 T가 없기 때문에 U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U하고 T만 다르지 나머지는 염기가 다 똑같아. CC, GG, CC, AAA, 그지? 그래서 암호가닥하고 mRNA는 염기 서열이 똑같아. 단 뭐만 다르다? T가 U로만 바뀌어 있는 것뿐이야. T가 U로만 바뀌어 있는 것뿐이야. 그래서 나중에 조금 어려운 문제 풀 때는 이것도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요거 선생님이 미리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염기서열이 만약에 쭉 문제 풀 때 주어지면은 이렇게 세 개씩, 어차피 세 개가 하나의 암호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세 개씩 잘라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세 개씩, 세 개씩 이렇게. 뭐 얘도 마찬가지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하는 건데, 뭐 이제 나중에 가면 번역을 이쪽으로 하느냐, 이쪽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 근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나중 문제고, 일단은 이렇게 된다, 이거,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너희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뒤에 선생님이 넘겨서, 우리 개념 확인 문제라는 데 한번 펴보세요. 개념 확인 문제. 내가 이게 무슨 말인지 문제를 좀 풀어줄 테니까. 개념 확인 문제. 자, 3번을 한번 봐볼게요. 3번. 자, 3번 봐볼게. 자, 요거는 일단 아직 다 못 쓴 사람이 있을 테니까 냅둘게. 자, 3번 보면은 그림은 어떤 이중가닥 DNA의 일부 서열로부터 RNA가 정상적으로 전사된 걸 나타낸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 있지. 자, 가닥 1, 가닥 2, 뭐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 그림에 빗대자면 얘가 1이면 얘가 2인 거지. 가닥 1, 가닥 2 뭐 이렇게 되는 거야. DNA가. 자, 그래서 지금 염기 서열이 쭉 써 있는데, 자, A, 네모, T, 네모. 한번 쭉 써볼게. T, A, G, C, G, G, C, C, A, T, C, A, C, T 뭐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가닥이는 T 이렇게 3개만큼 돼 있고 거기 가라고 써져 있다, 그지? 그 다음에 A, T, C, G, C, C, G, G, T, A, G, T. 근데 보면은 다 이렇게 아까 이제 서로 결합하는 애들, 짝을 이룬 애들끼리만 결합한다고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에만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는 거고 그 저장된 놈이 전사가 되는 거거든. 문제 보면은 그럼 지금 전사돼서 만들어진 mRNA라는 녀석의 염기 서열이 나와 있어. 자, 보면은 A, U, 네모, A, 이제 U, A, G, C, G, G, C, C, A, U, C, A, C, U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야. 맞지? 그래서 전사 방향 이렇게 돼 있지? 그럼 봐봐. 지금 요 내용을 이용하는 거야. 전사된 mRNA,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 전사가 돼서 만들어진 애하고 유전 정보가 저장이 안 된 놈하고는 그걸 암호 가닥이라 한다 그랬지. 염기 서열이 같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얘가 전사돼서 얘가 될 때 얘랑 얘랑은 아까도 이게 상보적으로 결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A, U로 시작하잖아. 근데 얘는 T잖아. 여기는 A지. 그럼 얘랑 얘랑 지금 염기가 어때? 같아요. 보면은 같아. T 대신에 U만 있는 거야. 그러면 그리고 주형 가닥과 전사될 때 상보적으로 결합한다 했으니까 결국 가닥 2가 전사돼서 얘가 만들어지는 거야. 가닥이. 그치? 가닥이 T니까 여기가 걔랑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A가 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얘랑 얘랑 염기가. 그래서 가닥 2 주형 가닥이 되는 거고 가닥 1이라고 하는 애가 암호 가닥이어서 DNA가 두 가닥인데 가닥 2의 유전 정보가 저장이 돼 있는 거다. 그러면 그걸 토대로 우리가 이 빈칸에 들어간 애들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얘랑 얘랑은 염기 서열이 같다 했잖아. 뭐만 다르고 T와 U만 다르다. 그럼 여기 A야. U가 있으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T가 들어가야지. DNA는 U 대신에 T가 있는 거죠. 그럼 T야. 그럼 여기가 U가 들어가는 거야. A네? 그럼 A는 같아야지. 이렇게 돼야지. 그 다음에 또 얘랑 얘랑은 상보적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A니까 T고 T면 여기가 A가 되겠지. T면 A고 A면 T고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찾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요 관계를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럼 보기를 봐볼게. 기억, 주형 가닥은 방금 얘기했잖아요. 가닥 2다. 주형 가닥이 뭐라고?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는 가닥. 가닥이 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쪽에만, 한 가닥에만 유전 정보가 저장돼 있고 그걸 주형 가닥이라고 한다 그랬어. 그럼 기억에 맞는 말인 거야. 니은 전사된 RNA 가닥에 네모에 들어갈 염기. U지, U. 그지? 일단 T가 있을 수가 없어, RNA는. 그 다음에 디귿. 그림의 가에 들어갈 염기 서열은 ATT가 아니라 뭐다? AAT더라.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자, 한번 봐볼게. 자, 그 밑에 문제. 자, 4번. 그림은 DNA 가닥과 E로부터 전사된 RNA 가닥 및 RNA로부터 번역되어 만들어진 펩타이드의 아미노산 서열을 나타낸 것이다. 자. 보면 4번. DNA 가닥 그렇게 나오고. 그래서 그 가닥 중에 한 줄 A, 자 C, T, G, A,
C, C, G, C, G, A 뭐 이런 순이 돼 있네. 그지? 자, 그러면 걔가 전사가 돼서 이제 RNA가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합시다. 항상 A가 있으면 맞은편엔 T가 있는 거고 G가 있으면 C가 있는 거고 만약에 전사가 되는 거라면 A 맞은편엔 U가 있어야 되고 G 나머지는 똑같고. 그러면 자, 얘가 전사돼서 RNA가 만들어지면 A가 있으니까 여기 U가 있을 거고 C니까 G, G, A, C, U, G, G, C, G, C, U 뭐 이렇게 되겠지. 그지? 요거는 너희가 이제 몇 번만 연습하면 어렵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제 전사가 돼서 mRNA가 만들어진 거야. 그럼 이제 나중에 이걸 번역할 거 아니야. 자, 번역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염기 3개가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3개씩 이렇게 잘라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잘라서.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아미노산을 가져오겠지. 그럼 그게 거기서 뭐야? 밑에 나와 있는 폴리펩타이드 A라는 아미노산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ACU라는 애를 번역했더니 뭐가 되는 거야? 동그라미네. B라는 아미노산을 의미한 거야. 갖고 와서 이렇게 결합시킨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GGC라는 이게 아까 코돈이라 그랬잖아. GGC라는 코돈을 번역하면은 그 그림에서 보니까 C라는 아미노산인 거야. 그럼 걔를 가져와서 또 나머지 옆에다 또 결합시켜 주는 거야. 그리고 GCU라는 애를 번역하면 얘가 가리키는 아미노산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지금 B래. 약간 오각형 모양 표시되어 있네. 그거 갖고 와서 또 나머지 옆에다 결합시켜줘.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대. 자, 그럼 볼게.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얘네들 각각 사각형, 동그라미, 삼각형, 오각형이 각각 하나의 어떤 종류가 다른 아미노산이라고 한다면 UGG라는 코도는 A라는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ACU는 B라는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GGC는 C라는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보기 기억에서 기억 부분의 염기 자 예지에 T 얘가 C로 바뀌면 어떻게 되겠냐. 자 생각해봐. 애초에 DNA에서 여기가 T여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C로 바뀌어 있으면 그게 전사될 때 얘 어떻게 되겠어? G가 되겠지. 그러면 ACU라는 코돈이 가리키는 아미노산이 B였어. 근데 GCU라는 코돈 암호가 다른 암호잖아. 그럼 걔가 가리키는 아미노산은 다를 거란 얘기지. 그러면 얘가 바뀌면 얘도 바뀌어서 B가 아니라 다른 아미노산이 와서 결합한다고요. 그러면 그 기억이 그거야. 그래서 기억 부분의 염기 T가 C로 바뀌면 아미노산 B는 다른 아미노산으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는 말인 거야. 그 다음에 니은 부분 여기 자 만약에 여기에 염기 A라는 염기가 하나가 삽입이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번역을 하거나 할 때는 앞에서부터 이렇게 보통 순서대로 3개씩 번역을 하는 거거든. 왜냐면 3개가 한 세트인 거잖아요. 이렇게 암호.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 다시 원상복귀 시키고 T로 지금 이 상태였는데 여기다 A를 하나 낀가 넣으면은 요렇게 3개 요렇게 3개 되지? 그런데 원래는 요렇게 잘라서 요렇게 번역이 돼야 돼. 여기가 A가 들어가면 요렇게 ACC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A가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럼 RNA가 만들어질 때 또 그 A 때문에 여기 U가 하나 또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그럼 얘 또 번역할 때 UGG, GCU 이거지. 원래는 뭐였니? 여기 ACU였지? 그 다음에 원래 원본대로라면 GGC가 번역돼서 C가 와야 되는데 A가 들어가는 바람에 UGG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아까 봐봐. UGG라는 코돈이 가리키는 아미노산이 A였잖아. 그러면 원래대로는 A, B, C, D가 와서 결합해야 되는데 여기 A가 하나 들어가면 이렇게 UGG가 생기거든. 코돈이. 그러면 A 다음에 B 다음에 다시 A가 이렇게 오는 거지. 다시 A가. 왜냐하면 UGG라는 코돈이 가리키는 아미노산은 A인 거니까 UGG가 되는 바람에 A라는 니은 부분의
그럼 네 번째 아미노산 어떻게 돼? 자, A로 바뀌고 얘가 CGC가 돼버리거든. CGC. CGC가 돼버려. 그러면은 그렇지. 그럼 코돈이 네 번째가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돈이 CGC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네 번째 아미노산이 된다가 맞는 말. 얘가 가리키는 아미노산이 뭔지는 모르지만 A, B, C, D는 아닌 거야. 니은도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 C를 지정하는 코돈. 처음에 여기가 C였잖아, 그지? 삼각형이었잖아. 우리 다시 이제 원상복귀 시키자면 이렇게 원상복귀 시킨다고 하면은 아까 C는 누구 때문에? UGG, AC, GGC라는 코돈이 번역된 결과 C가 온 거잖아. 그러면 이 GGC라는 코돈이 이 C라는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거다. 이렇게. 그럼 CCG가 아니라 GGC라고 해요. 왜냐면 CCG는 얘지. 얘는 우리가 코돈이라 하지 않지. DNA는 선생님이 아까 트리플릿 코드라고 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디귿은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잠깐 쉬었다가 우리 화장실 다녀올 사람 다녀오고 쉬었다가 또 우리 뒤에 있는 문제 나머지 또 몇 개 또 풀어볼 거 있으면 같이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선생님도 화장실로 갔다 와야 돼서 잠시 쉬었다가 우리 한 10분 정도 2시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2시에. 오케이.